네,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자, 과거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파란만장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모든 고등학생들이 서울대를 목표로 합니다. 예, 그거 아시죠? 네. 근데 현실은 이제 처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서울대를 가고 싶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됐냐? 지방에 듣도 보도 못하는 결국 그런 전문대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변명을 하자면은 가정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90년대 말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가외 뭐 학원 학습지 이런 거 전혀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못했고요. 그때는 인터넷이 막 개통되던 시기라서 EBS 방송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저는 문제집 보고 공부하고 또 누나한테 학습지 물려받아서 그걸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이 학습지를 또 이제 부모님이 사주신 게 아니라 그 선배들이 이제 학교 쓰레기장에 버린 걸 이제 누나가 친구들이랑 가서 열심히 뒤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누나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누나랑 되게 사이가 계속 좋았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좀 뭐 지금도 아픕니다. 네, 누나 되게 뭐 예체능에 특히 재능이 많았어요. 뭐 음악이나 미술 이런 쪽으로 재능이 많았는데 뭐 집이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결국 그 꿈을 펼치지 못했죠. 그래서 누나가 푼 블랙박스라는 그 학습지를 저는 물려받아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교육 과정이 다르더라고요. 교육 과정이 달랐던 건지 좀 책이 목차라든가 이런 게 좀 굉장히 많이 달랐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공부하다가 너무 좀 불편했던 기억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공통과학 서브노트가 이제 그 얇게 이제 작게 만들어서 제공해 준 게 있었는데, 그게 상당한 많이는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계속 작은 글씨로 계속 거기다가 이제 단권화라 그러죠. 이것저것 계속 거기다 필기를 하면서 빽빽하게. 그래서 그걸 많이 들고 다니면서 항상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BMW라고 아시나요? 이게 차가 아니라 그 배제된 모건대 우송대라고 해서 이제 그 공부를 많이 안 하면은 보통 이제 가는 대학. 그래서 대전의 명물 BMW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집이 대전이었기 때문에 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집이 없어져 버린 이유는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 집이 없어져서 이제 길바닥에 됐는데 이제 친구가 이제 자취를 하는데 이때는 또 이게 대전이 아니라 이제 김천에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김천에서 대전으로 이사 온 거고 이제 집이 없어질 때는 김천에서 할 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은 안 써놨는데 그래서 친구 자취방 옆에 이제 빈 방이 생겨서 그 방에 이제 우리 가족이 이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좁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6평까지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한 5평 정도 되려나? 네. 그래서 뭐 살림살이 같은 거 다 친척 집에 보내고 그래서 제가 쓰던 그 책상.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 32평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잘 살았어요. 그때는 아버지 사업하실 때 되게 잘 살았는데 그 책상 같은 게 이제 아버지 집이 이제 없어지면서 다 친척 집에 보내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작은아버지 댁에 가면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주셨던 그 책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되고 했으니까 당연히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겠고 기억도 못 할 수 있는데 어 저는 그 책상 볼 때마다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이제 처음 사주신 책상이었는데 되게 좋은 책상이었거든요. 네. 되게 명품 뭐 그런 가구에서 만든 그런 책상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원룸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뭐 그렇게 생활했는데, 친구가 한번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이제 그 바로 옆에 이제 또 친구 자취방 있고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집이 아니라 자취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와, 뭐 TV도 있고 자취방에 뭐 있을 거 다 있네 이러면서 진짜 좋다 이러면서 좋아하던데, 저는 이제 차마 집이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처? 네, 뭐 상처라면 상처고 뭐 좀 아픈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물리를 좀 제대로 공부하게 된 계기가, 중학교 때는 화학을 좀 더 잘했어요. 화학 시험 보면 거의 다 맞고 항상 중학교 때는. 근데 물리 시험은 꼭 한 문제씩 틀리더라고요. 선생님이 꼭 변별력 있는 문제를 물리 이런 데서 꼭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100점 맞은 적도 있습니다. 100점 전교에서 혼자 100점 맞고 뭔가 주목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중학교 때죠. 그래서 과학은 되게 중학교 때 잘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좀 제가 고1 때죠.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공부를 좀 잘 안 하고, 뭐 가정 형편이 지금 이 상황이니, 풍비박살난 상황이니 공부가 되겠어요. 친구가 등가속도 물리 문제를 물어봤는데, 그 공부를 안 하면 못 풀어요, 당연히. 네, 그냥 머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식 같은 거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못 풀었죠. 되게 문제를 물어보는 순간 뭔가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가속도 개념이 애초에 없는데 어떻게 풀어? 그래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고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네, 그 못 푼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집에 와서 며칠간 고민하면서 그 등가속도 운동 파트를 마스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사실 뭐 그냥 문제집 보고 책 보고 그냥 혼자 열심히 생각해서 뭐 마스터한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 물리만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있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공부를 좀 소홀하게 됐습니다. 뭐 국어, 영어, 사회 이런 건 손도 안 댔어요. 정말 정말 손 안 댔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귀를 닫고 있어요. 제가 잘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귀를 애초에 닫아버린다. 관심 없는 건 애초에 1도 안 듣는다. 귀를 닫아버린다. 네. 네.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그렇게 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물리경 시대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무작정 그냥 물리경 시대를 목표로 하겠다고 혼자 그냥 교과서 보고 또는 문제집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네. 사실 물리경 시대에는 이게 선행학습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중요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혼자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막 상상의 나를 펼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김천시에서 입상을 해가지고 그 경상북도 경시대도 나가고, 네. 나가서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나름 되게 그 당시 열정이 좀 있었고 좀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과목을 공부 안 한 이유가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라도 잘하자. 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제일 열심히 했고요. 물리는 거의 모든 공부 시간에 한 3분의 2 정도. 그리고 수학이 3분의 1 정도. 나머지 진짜 안 했냐? 진짜 안 했습니다. 물론 고3 때는 약간 영어를 공부하긴 했어요. 약간. 그리고 국어랑 사회는 끝까지 1도 안 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1도 안 했습니다.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1번부터 모르는 거예요. 사회 같은 문제는 하나도 공부 안 하니까. 그래도 그 당시 모의고사가 사실 좀 난이도가 꽤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따졌을 때 자연계 상위 30% 정도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수학 같은 거 보통 80점 만점에 70점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제 생각에 한 상위 5%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당시 모의고사 80점 중에 70점 맞으면 상위 5% 정도네. 어쨌든 뭐 과학이랑 수학을 좀 잘 보니까 그래도 상위 30% 정도 나왔었는데, 그 당시 한 충남대 물리학과 정도 갈 정도 됐어요. 모의고사 그 정도 점수였으면은. 그 당시에는 뭐 등급제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과목이 너무 죽을 쓰니까 사실 충남대 물리학과가 거의 내가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학교, 예,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수능을 봤는데 상위 50%가 나온 거예요. 네, 굉장히 못 봤습니다. 이렇게 모의고사도 상위 50%를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망했고, 네, 수능에서 망했고. 근데 친구들이 이제 수능 점수는 안 물어보고 그 당시에 별명이 물리 박사였는데 그 당시 막 일반 물리학 책을 펴놓고 이해는 안 가도 뭔가 공부를 하려고 막 이랬습니다. 그 책상에 앉아서 일반 물리학 책을 혼자 펴놓고 이상을 공부하고 있으니 친구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네. 그래서 물리 박사가 별명이었는데 물리는 다 맞았냐? 이러면서 항상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또 신기하게. 네. 그래서 다 맞았다고. 물리는 다 맞았다고. 뭐 그랬습니다. 네. 그나마 위안이죠. 뭐 하나라도 틀렸으면 좀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물리는 다 맞았고요. 과학은 그 최고 낮은 게 1점짜리 있는데 1점짜리 생물 하나 틀렸어요. 네. 과학 전체에서 뭐 그렇긴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좀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라고 좀 약간이라도 압박을 주셨으면은 제가 조금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 그때 약간 현실 도피성으로 물리를 공부한 것도 있었거든요. 집안 형편도 이렇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선생님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교사가 될 건데 이제 교사 되면은 학생들 이런 거 잘 보고 이렇게 상담 같은 거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당시에 수학 물리만 공부한 이유가 있었는데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특차 지원을 하게 되면은 내신은 수학만 받고요. 근데 저는 그때 수학 최고 1등급 1등급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최고 그 점수였고요. 만점. 그리고 수학 과학을 수능에서 만점을 받으면은 100% 합격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만점을 못 받더라도 수학 또는 과학이 상위 5%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2년 연속 미달이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진짜 수능 완전히 점수가 낮아도 수학과만 잘 보면은 그리고 미달이면은 100% 합격하는 전형이었습니다. 좀 신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한 전형이었는데 뭐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수학, 과학 잘하는 애들이 보통 다른 과목도 잘하거든요. 수학이랑 물리 이런 게 어렵잖아요. 이런 애들이 당연히 암기를 못할 리도 없고 공부하면 잘하기 때문에 뭐 저한테 유리한 이런 전형이 있었는데 수학에서 좀 실수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미달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또 바랬었는데 이번에도 미달되라. 그러면 100% 합격한다. 네. 그 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다 빵점 맞고 수학만 뭐 100점 맞아서 과학도 빵점이어도 지원을 해서 미달이면은 합격하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전형이 있었는데 그때 10대의 경쟁률 나왔어요. 역대급으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최고 경쟁률 나오면서 특차 경쟁률 중에 떨어졌죠. 아마 수학을 한 문제 정도 틀렸으면은 과학 1점짜리 하나, 수학 2점짜리 하나 정도 틀렸으면 아마 합격했을 것 같은데 제 친구가 아마 수학 한 개, 과학 하나 틀리고 아마 합격했을 거예요. 네,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저랑 똑같이 썼는데 저는 이때 수학이 아마 되게 3개나 틀려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를 시작으로 해서 충남대 물리학과, 한밭대는 신소재학과 썼습니다. 신소재 쓰고 대전기능대는 무슨 학과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현 한국폴리텍대학 대전 캠퍼스라고 하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네, 줄줄이. 충남대는 예비번호 400번대 받았고요. 이걸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후보번호가 400번대가 나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물리학과 이런 자연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약간 학부제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다 있긴 있습니다. 네, 다 있었는데 어쨌든 400명 내 앞에 400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한밭대 신소재학과랑 대전기능대학은 후보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전기능대학은 붙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 이런 말 했습니다. 무슨 전문대가 날 떨어뜨려? 와,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리 수학 물리만 내가 공부했어도 솔직히 충남대도 제 눈높이로는 별로였거든요, 솔직히. 전 서울 시립대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그런 대학 생각한 이유가 집에 돈이 없으니까 시립대나 충남대는 등록금이 싸잖아요. 그렇다고 뭐 서울대는 사실 그냥 생각해 본 거고 서울대에 발끝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시는 줄줄이 비했나 이렇게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줄줄이 비엔나처럼 떨어졌고, 자, 모건대 광전자 물리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이게 모건대가 사립대예요. 아까 BMW 얘기할 때 그 M에 해당되는 학교였는데 가정 형편상 등록금이 비싸서 갈 환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 그래서 등록금 저렴한 어떤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아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 듣는 그런 전문대에 컴퓨터 정보 계열로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등록금이 되게 저렴했는데 이제 기억으로는 100만 원대였습니다. 등록금 100만 원 초반이었나. 인터넷 지금 로그인하면 아마 예전에는 등록금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올리고요. 그건 그 돈도 없어가지고 그 아버지 아는 분이 그 당시에는 또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그 기관 자체가 없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아버지 아는 분이 대출 보증을 서줬어요. 은행.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갚으면은 그 친구가 갚게끔. 근데 이게 또 웃긴 건 맞보증이었어요. 아버지 친구분도 등록금을 줄 돈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의, 아버지는 그 친구분 보증서 주고 친구분은 아버지 보증서 주고, 그래서 각각의 그 아들을 대학을 보내는 이런 슬픈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재수를 하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맞았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집안 형편이 이러니 또 재수한다고 해서 뭐 제가 학원을 다녔겠어요? 뭘 했겠어요? 집에서 그냥 혼자 공부했겠지. 네.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고 싶었던, 물리에 정말 열정이 있었던 저는 듣보잡 지방 전문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네. 입학할 당시에 굉장히 제 마음은 이제 실망에 가득 차 있었고요. 그래도 막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수학이랑 물리는 정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이렇게 완전 실패로 이게 결과가 나오니 굉장한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여기 있는데 그 당시 제 심정을 잘 표현해주는 겁니다. 이 얼굴. 네, 딱 이 얼굴로 제가 한 몇 개월은 이런 심정이었어요. 계속 학교를 통학하면서도 정말 자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글을 이 영상을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뭐 과학에 뭐 생각이 있다, 뭐 물리에 생각이 있다,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하면은 물리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되고요. 사실 국어 사회는 요즘에 또 하지도 않죠, 자연계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건 솔직히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수능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영어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인생에서 발목이 영어 때문에 계속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대학을 이렇게 제가 못 가서 인생이 지금 지금 인생에 대해서 크게 뭐 불만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꼬이게 된 이유가 대학을 못 가서라기보다는 영어를 못해서 지금 좀 이렇게 잘 안 된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분이면은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요. 엄청 영어를 다른 이 과학이나 수학만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결국은 뭐 교수를 목표로 한다든가 뭐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제가 지금 박사과정이 이제 곧 졸업을 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는 꼭 해외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끝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인생 이야기 조금씩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